지금 다급해졌어요.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지고 경호처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경호처 넘버1 박종준 처장과 넘버4 이진아 본부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고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제발 김성훈을 좀 잡아가 달라 이런 호소를 외부에 있는 언론과 가족과 지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보도가 되면서 경호처가 지금 심각하게 균열 양상 흔들리고 있다는 게 징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측에서 다급해져서 지금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이 나와서 무슨 남미의 마약 카르텔 두목 잡듯이 해야 되겠냐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대한민국을 졸지에 남미의 후진국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만든 건 윤석열 그 자신입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들고 국민을 때려잡으려고 했던 윤석열이 이제 와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본인을 체포하려는데 무슨 남미 마약 카르텔 두목 잡듯이 남미 마약 카르텔 두목보다 더 나쁜 인간 아닙니까 윤석열이? 참 보면 윤석열과 그 졸개들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걸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정신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지금 트럼프가 와서 자기를 구해줄 거다 이런 망상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기각해서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다 망상입니다. 윤석열은 곧 끌려 나오게 돼 있고 곧 구금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 탄핵은 반드시 인용될 겁니다. 자, 속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경찰 공수처 경호처가 3자 회동을 한다는 속보가 나왔는데 전 이 속보를 보자마자 다급해진 경호처가 뭔가 대화라도 해보고 조금이라도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늦춰보려는 의도에서 나왔겠지만 김성훈이 떡 버티고 있는 경호처 상황을 봤을 때 아마 아무런 합의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속보 뜨자마자 빈손 회동 끝나 이런 또 속보가 떴더라고요. 지금 윤석열이 지금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지금 자, 다른 신문의 속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정진석이 대통령이 포갑에 무릎 꿇어야 합니까? 이런 호소문을 냈는데 정진석의 호소문을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지금 국민이 윤석열의 포갑에 독재국가로 회귀할까봐 얼마나 걱정을 하고 불안에 떨고 지금도 윤석열이 제2의 내란을 일으킬까봐 내란 세력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할까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지금 정진석이란 작자는 이런 적반하장의 호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정진석의 말을 그냥 따옴표를 해서 실어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향신문처럼 이렇게 평가를 달아줘야 됩니다. 적반하장 호소문이다. 얼마나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람입니까? 총을 든 특전사 부대를 국회에 출동시키고 정보사 군인들을 성관위에 출동시키고 군 헬기와 군용 차량을 서울 시내에 진입시킨 국가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지금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포갑에 무릎 꿇어야 합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도 진짜 유분수죠. 자, 공주 시민 여기 계시면 혹시 주변에 공주에 사시는 분 계시면 이런 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또 심지어 한국일보에서 기자도 했습니다. 자, 동아일보 한번 보겠습니다. 최상목이 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최상목이 지금 차기 국민의힘 대권 주자를 노리는지 지금 대통령 놀이가 가관입니다. 아주. 헌법재판관도 3명 중에 2명만 선별적으로 임명을 하더니 자기가 뭐라고 그러더니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국회를 찾아가서 국방장관을 자기가 임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안보가 공백이 생겼다고. 지금 김용현 같은 자가 국방장관으로 있으면 안보에 공백이 없는 겁니까? 그런 자가 국방장관으로 있을 때 본연의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야당을 때려잡을 그런 내란 계획에만 골몰해 있는 그런 국방장관이 있는 게 안보에 더 큰 공백이죠. 또 최상목이 지금 국방장관 없다고 안보에 공백이 생겼다고 자기가 국방장관 임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회에 찾아와서 쫄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경호처하고 경찰이 충돌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면 다 최상목 책임입니다. 근데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자꾸 여야 합의를 이야기하는데 내란 진압
세력, 민주 세력과 내란 옹호 세력이 무슨 합의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지금 통상적인 여야의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걸 합의에 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돌을 피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경호처하고 경찰청에 이 말은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최상목의 이 얍삽한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머리 굴리기 행태에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호호 아줌마님, 체포는 내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5일이 D-Day라고 지금 다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내일 악마팀장TV 라이브 할 때면 경찰이 윤석열 관저 진입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일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화적 영장집행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경호처가 협조를 안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지금 총을 휴대하고 지금 경비를 서고 있고 지금 총을 쏘라 칼을 쏘라라고 윤석열이 지시했다는 그런 제보가 야당으로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속보는 여기까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가 준비한 뉴스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진석 이야기부터 다시 가보겠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윤석열을 남미 마약 깽단 다루듯 몰아붙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순식간에 남미 국가, 동남아 국가 수준으로 떨어뜨린 게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그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경호처가 윤석열의 사병이 돼서 지금 집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미 마약 깽단 다루듯 몰아붙인다는 말이 무슨 궤변입니까? 그리고 입틀막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진석이 이게 할 말입니까?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내내 한 일이 입틀막입니다.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입을 틀어막고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그리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윤석열이 더 탐사 기자가 한동훈 집 앞에 찾아가서 취재하려고 배를 눌렀는데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죄로 자고발하고 압수수색하고 뉴스타파 본인에 대해서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전부 압수수색 수사해서 기소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MBC 기자 전용기 태우지도 않고 MBC 방심위를 앞세워서 MBC 제재를 엄청나게 남발하고 입틀막을 본인이 임기 내내 입틀막을 했는데 자기 입만 틀어막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입은 틀어막아도 되고 국민의 입은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다 입을 틀어막고 본인 입만 틀어막지 말라고 정진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진석이라는 사람의 수준을 제가 진작에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하는 윤석열 미치광이를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그 졸개들이 철면피가 됐고 파렴치한이 됐습니다. 전부. 논리도 없고. 자,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급해진 미치광이 윤석열과 졸개들. 정진석이 지금 사표를 2번인가 냈죠. 사표를 2번이나 냈는데 지금 갑자기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지니까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진석이. 남미 마약 깽단 다루듯이 몰아붙인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입틀막 안 돼. 다급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자, 제목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다급해진 미치광이 윤석열과 그 졸개들의 지금 최상목이 하는 행동은 윤석열의 졸개 행동입니다. 최상목도 저는 본인이 한 윤석열의 졸개 노릇을 한 데 대한 법적인 책임, 처벌을 분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포갑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의 포갑은 윤석열 전문이잖아요.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 포갑으로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비리, 가족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포갑을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저질렀던 게 윤석열인데 정진석이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합니다. 피오나 공주님 맞습니다. 윤석열이 시킨 대로 4명이 팔다리 하나씩 잡고 끌어내야 됩니다. 윤석열을. 근데 무거워갖고 4명이 끌어내기 힘들면 8명이 끌어내면 됩니다. 네, 윤석열은 특별히 8명이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진석은 윤석열만 왜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되냐라고 하는데 윤석열의 방어권은 다 보장돼 있습니다. 자, 체포영장 신청에는 발부됐는데 이의 신청했죠. 집행하기 전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수사에 응하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 보석을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방어권이 하나도 지금 제약되지 않았는데 본인만 지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만 살자고 지금 자기 말을 따른 사람들은 지금 전부 감옥에 갔거나 감옥에 갈 처지에 놓였는데 본인만 살려고 지금 저렇게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지라고 정진석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제발로 출석을 하면 체포를 왜 합니까? 5차례 출석 요구를 다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고 지금이라도 지발로 걸어나와서 수사에 응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없죠. 이게 왜 망신주기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본인만 법질서를 내란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질서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망신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죠. 윤석열 망신 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지금 전 국민이 윤석열 때문에 국격이 추락하고 민주주의가 추락하고 경제가 추락하고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지금 공포심 불안감에 떨고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윤석열 개인이 뭐라고 본인은 망신조차 당하면 안 된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동아일보도 이렇게 보도를 하면 안 됩니다. 정진석이 이렇게 말을 하면 제대로 된 보도라면 여기에 평가를 붙였어야죠. 궤변이라든지 헛소리라든지 윤석열만 법안의 평등 예외 요구라든지 뭔가 평가를 해야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무슨 제3의 장소 또는 방문조사? 왜 이렇게 특혜를 요구하는 겁니까? 본인은 내란 범죄를 저지른 주제에. 자, MBC 어제 보도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제가 MBC를 읽어버리고 말았네요. 자, 미치광이 윤석열 측에서 어제 하루에 6번 입장문을 냈다고 합니다. 자, 정진석 입장문 방금 보셨죠? 지금 얼마나 급해졌으면 공수처와 경찰의 전방위 압박이 조여오자 어제 하루만 6차례 입장문을 냈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말아달라. 지금 정진석도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윤석열의 그간에 했던 패턴을 보면 정진석한테 뭐라도 좀 해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윤석열이 또 어제 당당하게 응하겠다. 헌재의 심판에 우선적으로 응하겠다고 해놓고 오늘 출석 거부했죠. 오늘 변론이 시작돼 출석을 거부했고 또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체포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의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갖가지 법기술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하찮은 인간입니다, 정말. 자, 보시면 경호처의 내부 균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윤석열이 지금 매일 경호처 간부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좀스럽습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거친 말이 막 튀어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품격을 지키는 악마팀장 팁이 있기 때문에 고작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참으로 하찮다, 미치광이다, 극악하다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 칼이라도 써서 막아라 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말 미치광이죠. 어제 동아일보가 윤석열의 모습을 찍었던데 혹시 보셨나요? 윤석열의 모습이 어제 동아일보 사진기자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오마이뉴스가 찍은 영상에는 윤석열로 추정은 되지만 100%는 아니었는데 어제 동아일보가 찍은 사진에는 윤석열이 경호 직원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건지 자기를 경비하는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러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윤석열의 모습이 또 한 번 포착이 됐습니다. 자, 윤건영 의원이 경호처 간부 6명하고 윤석열이 오찬을 하면서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휴대해서 막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측에서는 지금 가짜뉴스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워낙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막으라고 지시해놓고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고 다 끌어내 체포에 전기 끊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 라고 지시해놓고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윤석열인데 그리고 본인이 당당하게 사법 절차와 헌재에 대응하겠다고 해놓고 꽁꽁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윤석열이 한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그럼 경호처 직원, 제보한 경호처 직원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윤석열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 지금 윤석열이 무력을 사용하라는 지시, 이런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윤석열은 안 했다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데, 누구 말을 더 국민들이 믿을까요? 지금 보면 경호처 직원들이 이렇게 기관단총으로 지금 중무장한 채 관저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K2C1 소총이라고 하는데, 지금 내란 수괴 한 명 지키자고, 그 지키는 게 어디로부터 지키는 겁니까? 자, 북한이나 외국 군대나 테러로부터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고 법원이 발부해서 합법적인 영장을 집행하려는 걸 막는다고 이 총을 들고 있는 겁니다. 제2의 내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윤석열이 총과 칼을 들고 법 집행을 막으라, 김성훈이 중화기를 동원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원, 경호처 경호관들이 이런 중화기를 들고 또 이상한 배낭 같은 것도 메고 지금 관저에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이건 제2의 내란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내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영장을 집행하러 오는 국가 공권력에 자기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처럼 동원해서 중화기로 칼로 무장해서 칼로 막으라는 건 뭡니까? 칼로 찌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을 들고 근무하라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총을 쏴서라도 막으라는 이야기잖아요. 법을 집행하러 오는 경찰과 공수처에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면 그게 내란이지 뭐겠습니까? 자,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면, 자, 여기도 지금 총을 들고 있죠. 윤석열이 칼이라도 들라고 했다 라는 제보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경호처 수뇌부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이겠죠, 제보자를 색출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부는 완전히 균열됐고, 아마 김성훈하고 이광우 두 명만 체포하면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의 무력을 쓰면서 강렬하게 저항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제2의 내란 현장입니다, 이게. 지금 조폭 집단, 마약 카르텔의 범죄 집단 두목을 잡으러 가는데, 그 두목이 자기 조직원들에게 총과 칼과 중화기로 무장한 채 법의 집행을 막으라 라고 해서 경찰에게 총기를 발포를 하고 칼을 휘두르면 그거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진압해야죠. 윤석열은 자기가 지금 체포를 안 되려고, 체포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좀 늦춰보려고 이 많은 700명이나 되는 경호처의 직원들을 전부 범법자, 전과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악마입니다, 악마. 자,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김성훈과 이광우, 윤석열의 졸개죠. 자, 김성훈 체포 좀 해라. 김성훈, 이광우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 지금 혼돈과 불신입니다, 지금. 자, 법과 헌법과 법률과 상식에 따르려는 그런 대다수의 경호처 직원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자신의 비리 혐의라든지 불법 의혹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윤석열을 지키러 나서겠다는 사람의 대결입니다. 지금 당장은 팽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김성훈과 이광우가 경호원 전체 다수의 뜻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무력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일이면 김성훈과 이광우가 먼저 체포되고 곧이어서 윤석열이, 미치광이 윤석열이 사지가 끌려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희님, 악마팀장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키 큰 걸림. 윤석열 지가 막아야죠. 막고 싶으면 지 혼자 나와서. 옳은 말씀입니다. 자, MBC 뉴스를 보면 지금 보면 다 소총을 휴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대응팀이 중무장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2의 내란이란 이야기죠. 내란을 진압하는 걸 지금 막기 위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윤석열을 북한이나 테러로부터 지금 지키는 게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부터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내란이죠, 이게. 연희 김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자,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환 교수가 경호처 직원에게 부당 지시는 이렇게 거부하라는 매뉴얼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방독면을 쓰고 지금 무슨 배낭을 맸습니다. 무슨 핵무기라도 든 겁니까, 여기? 배낭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신경가스나 독가스 같은 게 든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자,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인데 요거를 그냥 출력을 하면 됩니다. 출력을 해서
본인의 상급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판사가 발부하고 그에 대해서 이의 신청까지 기각된 법원의 체포 수색영장에 대하여 경호 업무를 빙자하여 그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헌법 84조에 따른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의한 보호 범위에서 제외된 내란죄에 대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서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는 것을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경호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장 집행의 저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경호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장 집행 저지 명령은 윤석열이라는 타인의 체포 영장 거부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내려진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불법적인 지시로서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행동 강령 제4조 제1항에 근거해서 위 지시에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날짜 쓰고 직급 이름을 써서 서명을 해서 상급자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차성한 법학전문대학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분들에게는 법률 지원도 해주겠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은 이걸 하나씩 출력을 해서 자, 이름과 직급과 이름을 써서 김성훈한테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제 지금 차성한 교수가 이 지금 소명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전달은 못했겠죠. 근데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으니까 누구나 다 이것을 출력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 이 부당 명령 지시 거부 소명서를 많이 제출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경호처 무력 사용을 지시했던 윤석열 제2의 내란 범죄다. 명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무력을 써서라도 공수처의 체포 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제 한 몸 살겠다고 경호관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반인륜적 행태이자 법치 파괴요 제2의 내란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반인륜적 행태입니다. 자, 정진석이 뭐라 떠들든 윤갑금 변호사가 뭐라 떠들든 최상목이 뭐라 하든 공수처와 경찰은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내란 수괴를 체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윤석열과 경호처가 져야 한다. 최상목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지 말라고 경호처에 엄중 지시해야 한다. 저는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과 최상목, 김성훈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중도지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일보. 총 안 되면 칼로 경호처에 윤석열이 이렇게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진상 또한 밝혀질 겁니다. 지금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숴서라도 4명당 1명씩 끌어내라고 본인이 지시를 해놓고 체포의 채자도 안 꺼냈다고 천연덕스럽게 파렴치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당연히 이렇게 말했으니까 제보가 됐겠죠. 윤석열이 하지도 않은 말이 제보가 됐겠습니까? 이것까지 진상이 밝혀지면 윤석열은 뇌란죄에 제2의 뇌란죄까지 포개갖고 처벌해야 됩니다. 아주. 근데 채팅창이 지금 잠잠한 이유가 저만큼 분노가 치밀지 않아서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자, 지금 박용현 한겨레 신문 대기자는 대통령 관저를 범법자가 주인이 된 마적대 소굴이라고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적절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적대 두목처럼 윤석열이 굴고 있고 김성훈이가 마적대 부두목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손가락이 마비돼서 욕 말고는 쓸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심정 이해됩니다. 저도 지금 욕이 치미는데 미치광이 이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이네요. 먹방처럼 욕방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막 윤석열에게 욕을 하는. 자, 임세진님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뜸들였기 때문에 저들에게 빌미를 줬습니다. 지금 반격할 여지를 준 거죠. 지난번에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 그때 체포를 했었어야죠. 이 뭡니까 이 혼란이. 자, 한겨레 신문 사설. 경호처의 무기 사용 지시까지 한 윤석열 파렴치하다. 한겨레 신문이 논설위원도 파렴치하다라고 썼지만 이 파렴치보다 더한 말을 쓰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마 입으로는 쌍욕을 하면서 파렴치하다라고 썼을 겁니다.
자, 내란 수괴 옹호가 권한대행 역할이니까 최상목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최상목은 본인이 무슨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지금 역사의 심판만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최상목은 역사에 아주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서 무력 충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력 충돌을 안 하는 방법은 경호처가 무력 행사를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최상목이 하는 무력 충돌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경찰하고 공수처 보고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 내란 특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라는 이야기도 말은 여야가 합의지만 내란 특검법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염없이 시간을 끌자는 이야기죠. 최상목은 지금 입으로는 뭔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건한 듯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윤석열 지키기, 내란 옹호 다름이 아닙니다. 최상목은. 최상목도 빨리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최상목을 탄핵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그렇지 최상목이 탄핵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순님, 악마팀장,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고 1년 반 동안 제가 CP 하다가 KBS 선거방송 기획단장으로 옮기면서 전 정치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CP를 하고 총선 개표방송 단장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팔에 이 팔을 쓰셨다는 거군요. 최상목은 굉장히 본인이 똑똑하고 지금 영리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만 잘했지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없어요. 현명하지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니, KBS 나온 거를 응원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네, 어쨌든 응원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KBS 나와서 힘든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습니다. 지금 최상목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의 신승근 기자가 이분이 부국장인 것 같은데 비겁한 미치광이와 그 졸개들 이렇게 썼길래 제가 요걸 조금 변형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다급한 미치광이 윤석열과 졸개들. 약간 요거를 변형한 건데 윤석열은 미치기도 미쳤고 사악하기도 아주 말할 수 없이 사악하고 비겁하기도 정말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비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쁜 점을 다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쳤는데 사악하고 비겁합니다. 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겁한 행태가 끝을 모르고 이어진다. 헌법재판소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움직임에는 신변 안정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댔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던 지난해 10월 3일 계엄 선포 때 결기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외침을 기억해보면 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 수 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최정예 군인과 경찰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켜서 계엄 해제안 의결을 저지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 감금하려 한 이들은 이미 구속 기소가 됐다. 그런데 명령을 내린 우두머리는 경고성 계엄이라 변명하더니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한다. 저만 살겠다고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졸렬한 인물의 전형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맞는 건 부당하다며 무력 충돌은 피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경호관들에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 칼이라도 사용해 막아달라고까지 했다는 그에겐 졸렬하다는 단어조차 사치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경호관을 범법자로 만들고 총격전까지 불사하라는 태도를 보이는 그는 보수 농객 조갑제의 말처럼 미치광이가 틀림없어 보인다. 관저에 숨은 그에겐 비겁한 미치광이라는 호칭이 가장 잘 어울린다. 자, 이 윤석열이 자기가 무슨 정의로운 칼잡이니 공정과 상식의 화신이니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고 언론이 연일 윤석열을 공정과 상식의 화신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TV조선은 범이 내려온다고 윤석열에게 극강아부를 해서 윤석열을 대통령까지 밀어놨는데 알고 봤더니 미치광이에 사악하기 그지없고 졸렬하기가 짝이 비겁하기로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정말 최악의 인간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쥐새끼 같은 인간입니다. 자, 온갖 구실을 대지만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영장은 불법이다. 온갖 구실을 대지만 본질은 윤석열이 겁을 먹었다는 거다. 남을 단죄하고 감옥에 보내던 윤석열이 옥살이에 공포를 느끼는 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야구방망이로 선관위원장을 신문하려는 일을 앞세우고 정적을 수방사 벙커에 구금하려고 한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명령한 윤석열이 새끼밥 꼬박꼬박 나오는 법무부 교도소가 두려워 벌벌 떠는 모습이라니 어쩌면 이렇게 비겁할까 분노가 치민다.
자, 명백한 죄상을 고려할 때 헌재는 윤석열 파면 말고 달리 생각할 게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해서 윤석열을 복귀시키는 재림을 믿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윤석열 방탄에 최일선에 선 국민의힘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김민전조차도 큰 기대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들도 제 욕망과 이익을 위해 살 뿐이다. 아인슈타인은 세상은 악을 실제로 저지르는 자보다 용인하거나 부추기는 자들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진다고 말했다. 지금 민주공화국을 더 큰 위험으로 빠뜨리는 건 비겁한 미치광이가 버틸 수 있도록 용인하고 부추기는 이런 졸개 탓도 크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수님이 KBS가 악마 팀장이 날개를 펼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제가 KBS 사장이 되는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KBS 사장이 되면 KBS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지금 제가 조선일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비겁한지 그리고 조선일보가 얼마나 언론의 자유의 적인지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에 대구 칠성시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호원이 이렇게 기관단총을 갖고 있다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 경제신문들, 당시 야당이 난리를 쳤습니다. 자, 시장 상인들 앞에 기관단총 보인 청경호원 섬뜩하다. 일부러 보여줬습니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군사 독재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품을 물면서 비판하던 조선일보가 지금 윤석열이 법 집행을 막기 위해서 중화기를 무장을 시키고 칼이라도 지금 휘두르라는 경호처에 대해서는 비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자, 여기 보시면 자,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 경호원이 이렇게 옷에 총을 숨겼다고 난리를 쳤는데 윤석열이가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이 총을 다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때는 비판을 안 했습니다. 자, 보시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 조선일보, 자, 청경호원 기관총 노출 논란, 또 조선일보 민경욱 청경호원 기관단총 노출의 공포 조장, 뉴시스 한국당 청경호원 기관단총 대구가 테러 베이스 캠프냐 머니투데이겠죠. 칠성시장 기관단총 논란 청와대 윗선 지시는 누구냐 아주경제 한국당 기관총신 노출 대통령 경호 아연실색 이런 보도를 쏟아냈던 조선일보와 경제신문이 윤석열이 지 한 몸 지키겠다고 경호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중화기를 무장하고 칼이라도 휘둘러서 자기를 지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경호원이 이 총을 국민을 향해 겨눴습니까? 경호 수칙에 따라서 총을 들고 간 것인데도 그렇게 거품을 물면서 비난하던 언론이 지금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르고도 관제에 꽁꽁 숨어서 경호관들에게 중화기로 무장을 하고 칼이라도 휘두르라고 했다는 했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고 오히려 법을 집행하려는 경찰과 공수처에다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입니까? 자, 황교안 국민들에게 기관총 들이대 머니투데이. 자, 언제 국민들에게 기관총을 들이댔다는 겁니까? 자, 문재인 때는 대서특필하고 윤석열은 과잉 경호 비판도 없고 윤석열이 맨날 가짜 출근을 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특종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윤석열이 매일 술 먹고 매일 지각하고 매일 가짜 출근하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보도를 안 한 거죠. 왜 그걸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보도할 때까지 국민들은 보도를 안 하는 겁니까? 몰라서 보도를 안 했겠습니까? 아는데도 안 한 거죠. 지금 윤석열이 그 총을 경찰과 공수처와 국민에게 정면으로 들이댔는데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으로 있는데 그 대법관을 야구 방망이로 다스리겠다라고 한 사람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윤석열을 보호하고 윤석열이가 지금 제2의 내란을 경호처를 동원해서 내란 범죄를 저지르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경찰을 지금 비판하고 있고 또 불리하다 싶으면 양비론으로 가고 있고 자, 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민이 계엄 때 소방청장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의 단전단수를 경찰이 하는데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윤건영 의원의 질의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민은 이태원 참사의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자기 고등학교 후배라는 이유로 혹은 본인의 흉중에 품고 있었던 계엄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박아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이상민이 판사 출신이라는 이 이상민이 윤석열에게 비판적인 언론사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에 이상민이 소방방재청장에게, 허석권 소방방재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 자, 어떤 언론사였냐? 경향신문, 한겨레, MBC 등이 포함됐다. 조선일보가 대상에 들어갔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없다.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포함되냐?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단전단수 업무가 소방청 업무가 아니라서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해서 보도를 막으려는 이런 정말 독재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상을 한 것을 모자라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민이. 자, 소방청장, 한겨레뿐만 아닙니다. 경향신문, MBC, 뉴스공장 단전 단수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일입니까? 자, 그런데 조선일보는 오늘 신문을 제가 살펴봤는데, 자,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하고 언론을 검열하겠다고 하는 게 이것만큼 더 큰 언론 자유의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조선일보는 이상민의 저 충격적인 지시는 보도를 하지 않고,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카톡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가짜뉴스, 내란을 선동하는 뉴스를 퍼나르는 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도 있다라는 민주당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설을 통해서 전국민 입틀막 하나라고 사설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 졸개들이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하라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거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언론 자유의 침해나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까? 만약에 조선일보 사주가 윤석열한테 잡혀가서 벙커에 감금당하고 조선일보가 단전 단수가 당하고, 그래도 조선일보가 내란을 옹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조선일보가 이러는 이유는 본인들은 윤석열이 때려잡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었고, 윤석열이 때려잡고자 하는 대상은 조선일보 입장에서도 때려잡고 싶었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말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지금. 자, 한겨레신문. 자,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 지금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결을 했는데 4표가 모자라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윤석열이 외환 범죄, 북한을 전쟁에 끌어들여서 본인의 내란을 정당화를 했다는 의혹을 포함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난립니다, 지금. 그걸 왜 포함시키냐. 중앙일보도 나서서 그거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런데 반드시 규명해야 될 의혹입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제외되는 범죄가 내란죄와 외환죄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내란을 저지른 거 다 알고 있고 외환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규명을 해야죠. 자, 지금 시간이, 자, 경향신문도 내란 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는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언론이 어떤 언론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자, MBC, 그리고 CBS 노컷뉴스, 그리고 JT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이런 언론사들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나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굉장히 잘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사주가 없는 회사들, 문화일보도 사주가 문화방송 MBC도 사주가 없죠. 경향신문, 한겨레도 사주가 없습니다. 뉴스타파도 사주가 없죠. CBS는 기독교 방송이긴 합니다만 사주가 없다시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주가 올바른 언론관, 또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이해, 신념, 철학, 이런 게 갖춰지고 올바른 저널리즘을 자사가 구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인 없는 언론이 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주인이 뚜렷하게 있는 언론사는 사주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사주의 이익에 우선하는 그런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언론의 소유 구조는 주인이 있대. 그 주인이 아주 올바른 언론관을 갖고 있는 주인이 있는 언론사입니다. 그리고 그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들은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무장을 해 있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집단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그런 언론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키타모님, 경향 한겨레 젊은 기자들은 조중동하고 다를 게 없던데요 라고 쓰셨는데 일부 동의, 일부 부동의합니다. 일단 기자들 중에서 제가 많은 기자 지망생들을 만났는데요. KBS에서 디지털 뉴스 팀장이나 저널림 톡쇼 제2팀장, 선거방송 기획단장, 디지털 뉴스 부장을 하면서 많은 기자 PD 지망생들을 인턴십으로 제가 만들어서 같이 일을 했는데 한겨레 경향을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합격하면 어디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 기자 다르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자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격하는 데는 어디든지 가니까요. 다만 그 간 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그 기자들이 바뀌는 거죠. 근데 사주가 있는 언론사는 사주가 정해놓은 방향, 사주의 이익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단 간부들, 최고위 간부들부터 중간 간부들까지 전부 사주가 세워놓은 기준에 다 따라가니까 일선 기자들이 그 기준을 벗어나서 취재 보도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겨레, 경향, MBC 이렇게 주인 없는 회사들은 사주가 있는 회사만큼 그런 기준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벗어난다 해도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쫓겨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나 이런 곳에서 만약에 조선일보 사주가 세팅해 놓은 방향과 벗어나는 취재와 보도를 하려는 기자가 있으면 쫓겨나죠. 견디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쫓겨나지 않더라도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나가게 만들죠. 자, 키타모님 말씀도 틀린 게 아닌데 여러분들 또 현실을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 기자 월급 아십니까? 한겨레 신문 기자와 경향신문 기자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정도로 낮은 수준의 월급을 받습니다. 조중동은 한겨레 경향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죠. 한겨레 경향신문 기자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월급이 너무 작아요. 한겨레 경향신문 기자가 만약에 외벌이라 치면 자녀들 학원에 전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정년퇴직할 때까지 돈을 아무리 모아도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 살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기자들은 극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받는지 모르시죠? 배달 알바보다도 적게 받습니다. 한겨레 경향신문 처음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젊은 기자들이 월급 더 주는 조선일보, 중앙일보로 가려고 하는 걸 어떻게 비난을 하겠습니까? 한겨레 경향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정말 사주가 올바른 언론관을 갖고 있고 정말 최고의 실력과 투철한 프로페셔널 의식으로 직업윤리로 똘똘 뭉쳐져 있고 최고의 대우를 받는 그런 언론사가 없다는 게 너무 슬픈 거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MBC가 제일 낫습니다. 처우도 좋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죠. 하지만 MBC에도 주인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조선일보에 있으면 어울릴 만한 사람이 30%는 있습니다. 거기도. 저도 갑자기 슬퍼졌습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 하다가. 네. 한겨레 경향신문 기자에게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갔을까? 지난주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2%포인트 차로 딱 붙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그날은 방송하느라고 지역별 연령별만 살펴보고 상세히 안 봤는데 제가 이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는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상세하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적 이념 성향을 묻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자, 본인을 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이념 성향이니까. 자, 갤럽 조사에서 이걸 물어보는데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지르기 전에 보수 266, 진보 283으로 그럼 나머지는 중도라고 답했겠죠? 그러면은 이 283 더하기 266이면 얼마입니까? 550명 되잖아요. 그럼 450이 중도 내지는 모르겠다라고 답한 겁니다. 자,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보수 265, 진보 355, 진보가 더 늘었습니다. 갑자기 중도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진보라고 응답을 한 거죠. 근데 최근 조사에서는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33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내란에 옹호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수가 갑자기 이렇게 늘 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크게 늘을 수 있는 이유는 보수가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다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갤럽뿐만 아니라 MBS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가 다 늘었습니다. 최근 들어. 보수들이 여론조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귀찮아서 끊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노란님 말씀처럼 MBC가 여기에 대해서 샤우트 보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지금 보수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5에서 30% 정도 되는 70대 이상 그리고 TK를 중심으로 한 이 윤석열 지지 세력이 굉장히 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대목은 우리 성한용 한겨레 신문 기자가 이제 분석한 건데 동의하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의 체포, 구금, 탄핵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를 응답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자, 윤석열을 처벌하면 안 돼, 윤석열을 탄핵하면 안 돼 이런 기준으로 응답하고 있다기보다는 다음 대선에서 곧 대선이 치러질 텐데 그 대선에서 어떤 당을 지지하냐라는 답으로 생각해서 답변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양측이 35대 35를 먹으면 민주당 36, 국민의힘 34면 합쳐서 70이잖아요. 그럼 중도 30이 있는데 이 중도가 어디로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다수가 민주당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차기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은 확장성이 35 이상 힘듭니다. 만약에 1대1 대결을 한다면 55대 45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기득권을 빼앗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여론 주도 집단이 있죠. 뭐 조선일보도 있고, 뭐 사학재단도 있고, 교수도 있고, 판검사도 있고, 뭐 이런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집권해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갈까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 자기는 재벌들이 애를 하나씩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고. 그 애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빵집으로 진출을 하고 분식으로 진출하고 슈퍼마켓업으로 진출하고 이렇게 대기업이 가서는 안 되는 업종으로 자식 하나 낳을 때마다 하나씩 나눠줘야 되니까 가슴이 철렁철렁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벌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어떻게 쓰지 막기 위해서 특히 언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월 15일 내일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윤석열이 체포돼서 끌려나온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악마팀장TV는 내일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앙바.